자, 제가 짧게 앞에 설명드렸죠. 짧게 이제 뭐 공부 방법 했지만은, 더 디테일한 것은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다면 좀 디테일한 게 나와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2021년도 어떤 방향으로 출제되고, 어떻게 뭐 이것저것 얘기 또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시험 분석이에요. 최근 시험 분석 보시면은 좀 놀라운 재밌는 게 있는데요. 과거에는, 시험 패턴이 뭐 이 정도예요. 상, 중, 상 정도. 즉 뭐냐면은 어려운 게 두 번 꼈으면은 중간에 한 번 중 정도 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중상, 중하 정도. 중상, 중하 정도. 그 말이 뭐냐면은 과거보다 난이도는 많이 쉬워졌어요. 우리가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시험은 어떤 거였냐면은, 제가 여기 한번 지워주세요. 자, 기본 문제 패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술사 공부는요, 무조건 기본 문제 패턴이 50%는 잡아야 돼요. 기본 문제요. 제가 일일이 뭐 별표 3개 하거나 아니면은 항상 나오는 것들, 기본서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분의 1 정도는 응용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3분의 1 정도는 우리 신규 문제. 그 다음에 뭐 법규 문제, 계산 문제. 뭐 이렇게 딱딱딱 정해줘야 되는데요. 여기는 왜 비워놨을까요? 이 부분은 공부 1년만 하면은 좀 감이 좀 생겨요. 본인들이 감이 좀 생겨요. 이거 나올 것 같다라는 거였어요. 이거 공부를 지키셔야 되는데, 난이도가 최근에는 많이 좀 과거보다 기본 문제 유형으로 빠졌고요. 또 최근에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최근 기출이 정말 많이 출제됐어요. 최근 기출 한 7년 정도야. 그래서 공부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뭐 20회밖에 안 되잖아요. 시험 들어가기 전에 기출 한번 쭉 보고 들어가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저 시험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어떤 거 하자면요, 그냥 기출 문제 놓고 대제목과 중제목만 써보고 가요. 금방 돼요. 자, 그래서 기본 문제 패턴이 좀 많고, 응용 실무 문제가 한 20%, 기타 문제, 못 푸는 문제 10%. 못 푸는 문제 풀면 어떻게 돼요? 제가 3년간 재수가 없다고 하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법 한번 볼게요. 답안 작성법. 답안 작성법을 보시면은,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있는데, 얘는 이제 실제 이제 그 시험에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쓴 답안을 제가 좀 몇 개 발췌했는데요. 이런 문제예요. 문제가 뭐냐면은, 유체가 흐르는 배관의 직관 손실 또는 손실 수도를 제외한 손실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부차적 손실을 얘기하는 거죠. 자, 부차적 손실을 얘기하는데 뭐가 있냐면은, 자, 부차적 손실을 물어봤어요. 그냥 설명하시오를 물어봤어요. 자, 첫 번째 답안 한번 볼게요. 자, 배관의 손실은 주손실과 부차적 손실이 있다. 그 다음에 직관 손실 이외 손실이죠. 가로치고 부차적 손실은 펌프, 피팅, 방수구 이렇게 있다라고 비교적 잘 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차적 손실이에요. 부차적 손실을 정의, 그리고 갑자기 부차적 손실 계산법이 나왔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차적 손실의 정의 설명을 물어봤어요? 계산 방법을 물어봤어요? 그쵸? 설명은 이 정도만 하고 지금 계산법을 3분의 1을 해버렸죠. 그 물어본 문제를 정확히 얘기했었는데 이외적인 계산법을 이렇게 했었어요. 이분 왜 그랬을까요? 그쵸? 이거 정리가 좀 어렵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실제로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기술을 꺼내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채점자는 어떤 걸 찾고 싶어요? 그쵸? 정답 찾고 싶어요. 정답. 그래서 본인은 최고를 꺼냈지만은 정답 범위에 약간 벌어지는, 왜냐면 책들이 이것만 돼 있거든. 자, 세 번째 답안 볼게요. 손실의 종류 쭉 개고 부차적 손실 이렇게 썼고요. 측정 방법 앞에 분보다 좀 낫죠. 네 번째 답안 볼게요. 자, 부차적 손실 정의, 그 다음에 정말 잘 썼죠. 부차적 손실 중에 제일 많은 급악대 손실, 급축소 손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잘 썼죠. 제일 잘 썼고요. 그 다음에 이번은 부차적 손실 표로 만들었어요. 배관 부속, 돌연 확대, 돌연 축소, 저항 개선.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답안을 쓸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요,
누가 잘 봐야 돼요? 그쵸? 채점가들이 잘 봐야 돼요. 왜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잘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꼭 이래요. 개떡같이 써놓고 점수 안 나온대. 아유, 가지고 와봐. 자기가 잘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보는 사람에게 정답을 잘 보여주는 답안이 제일 좋은 답안이에요. 왜 표와 그림이 중요하냐면요. 자, 부자재 손실을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답안 자체를 채점관이 볼 때 의심을 하고 봐요? 정답이다라고 하고 봐요? 정답이다 하고 보지. 막 글로 썼어. 그러면 이 채점관은 뭘 찾아야 돼요? 진실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진실이다 보고 플러스 알파 점수가 더 나오는 거죠. 즉, 표와 그림이 주는 건 뭐냐면요. 답안의 신뢰도예요. 정답이네를 바로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심심해서 세어봤대요. 채점관이 몇 초 동안 답안을 보냈더니 몇 초요? 평균 3초라는 거죠. 3초 동안 답안을 보고 넘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에 자기가 맞다라는 걸 어필해야 되는데 개떡같이 막 숨겨놓고 이게 막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해놓고 점수가 안 나온다고 구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표와 이런 그림들은 답안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채점관이 그 이상의 내용을 더 증명하면서 플러스 알파 점수를 하면서 간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답안 작성 방법이에요. 본인이 아는 것을 쓰는 게 아니라 누가요? 채점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뭘요?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답 먼저 쓰세요. 우리가 어떤 뉘앙스, 국어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뭐, 귀납법이냐, 연역법이냐라는 표현이 있죠. 그 말이 뭐냐면은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포인트를 찍을 거냐, 아니면 정답 먼저 내보낼 거냐라는 거. 정답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 말이 뭐냐면은 정답이 있어야만이 정답이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를 찾잖아요. 그러면 정답이 아닌 건 어떻게 해요? 정답엔 뒤에 있어요. 그럼 계속 찾다가 정답, 잘 썼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처음부터 진실을 보여줘야 돼요. 요즘 면접 가면 뭐라고 하냐면 하도 썰을 많이 푸니까 면접관들이 답 먼저 얘기하세요. 그래요. 답 먼저. 그래서 이 정답 먼저 얘기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좀 명심하시고요. 그러니까 가장 센 것을 앞에 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본 문제는 되는데 응용 문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어쩔 수 없이 앞에 썰을 좀 풀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문제의 뉘앙스를 좀 잘 파악하세요. 이 뉘앙스는 뭐냐면은 공부가 최소 300문제는 넘어가야 돼요. 이 300문제가 넘어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제 기본 문제는 알다 보니까 이 문제가 준 뉘앙스가 부정이냐, 긍정이냐, 문제점을 찾으라는 거냐, 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요. 다들 오해하는 게, 자기 본인이 알고 있는 걸 다 쓰고 나오면은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해요. 막 썼어. 나 시험 잘 봤어. 다 썼어. 근데 뭐냐면은 문제는 여러분이 정리하고 이해한 이만큼을 물어봤는데 정리한 내용이 이건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러면 본인이 알고 있는 거 이쪽으로 응용을 해야 되는데 응용을 못하고 그냥 본인 정리한 것만 막 쓰고 왔어요. 그래놓고 시험 잘 봤다고 생각해요. 지금 뭘 물어봤어요? 약간 틀었잖아요. 부차적 손실이 지금 그거잖아요. 부차적 손실의 계산 방법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 서브에는 부차적 손실 계산법에 대해서 정리를 많이 해놨거든. 그러니까 자기 아는 것만 쓰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뉘앙스. 약간 틀었을 때 본인이 응용해서 이것을 써야 되는 거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좀 해야 되겠죠. 자, 답안 장서법 저는 어떻게 연습시키냐면요. 대제목, 중제목만 쓰는 연습시켜요. 대제목. 이게 뭐냐면 문제의 레이아웃이에요. 자, 레이아웃이 뭐냐면요. 우리가, 형과 틀을 잡아야 돼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표가 있는데, 반 페이지에 걸려. 그 문제를 바꿔버려요. 이런 것들이 레이아웃인데, 연습을 좀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공부는 하다 보면 내용은 좋아져요. 근데 레이아웃 잡는 것이 엉성해버리면은 답안, 답 보는 사람, 왜 우리 책 사보면은 막 엉성한 거 있잖아. 보기 힘든 거. 제목은 좀 커야 되고, 팍팍팍. 이런 것들. 자,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자, 기술사 공부의 시작. 다음 파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술사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제일 많이 부르는 게 뭐냐면은 공부 어떻게 해요? 학습 방법은 뭐죠? 자, 이것은 기사나 뭐 기능사 이런 거에서 가능한 거지. 기술사 공부에서 공부를 어떻게 해요? 라면은 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냐면은 다 하기 싫은 거지. 좀 빨리 가고 싶어요. 한 번에 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빠른 방법, 빠른 길로 가고 싶지만은 제가 오랫동안 기술사 공부 12년간 하고 지금 10년째 지도하고 있지만은 빠른 합격은 없어요. 빠른 합격은 누구한테 있냐면요. 앞에서 본 1%, 0.1%. 그 사람들은 빠르지만은 일반 우리들한테는 빠르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공부를 시작하시는데 학원 실강화로 할까 온라인 동영상으로 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다 좋아요. 근데 장단점만 분명히 알자고요. 자, 학원 실강은 뭐냐면요. 집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여러분이 회사가 바쁘든 집안에 일이 생기든 저녁에 음주를 많이 하고 퍼질러 주무시든 진도가 나가요. 그러니까 진도를 쫓아가야 돼요. 온라인 동영상은 조금 여기서 좀 어려운 게 본인 스스로 이제 그걸 조종해야 된다는 게 좀 어려워요. 처음에는 다 가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제 못 가는 거, 반복이 드물다는 거죠. 즉, 여러분, 기사 2차 실기 같은 경우는요, 마지막까지 몇 번을 반복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보는데 기술사는 가면 어떻게 해요? 줄어들어요. 왜? 이게 처음에는 막 의욕 가다가 어떻게 해요? 의욕 줄어듦,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학원에 오시면은 이제 학원에 오신대. 학원에 가시면요, 뭐가 있냐면은, 주변에 함께 하는 사람, 동료들이 생겨요. 동료들과 똑같은 고민을 해요. 야, 그거 어떻게 하냐, 버려. 야, 어떻게 하냐, 이거 공부 어떻게 하냐, 누구 어떻게 했대. 야, 누구 합격했대. 이런 거 생기면서 친구들이 생기니까, 좀 이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제발 공부 못한 사람들은 사귀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은 이제 웹을 좀 의존해야 되는 게 문제죠. 웹 의존. 그 다음에 정보 공유도 좀 웹을 의존한다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학원실 가면 좀 문제가 이제 교통편이죠. 지금 제일 멀리 오신 분이 이제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 그 다음에 부산에서 오시는 분은 광주에서 오신 분들, 강원도 속초인데 좀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4시. 4시. 어떤 분은 뭐 단체로 4분 오시는데 운전을 안 한대요. 그냥 버스 타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다 피곤하니까. 여러분, 4시에 오시려면요, 일어나려면 이 맨정신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각오예요. 예전에 울산에서 올라오셔가지고 딱 2년 만에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교통비만 2년 동안 2천만 원 들었대요. 와, 대단한 자. 한 번도 안 빠졌대요, 자기는. 근데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게 각오래요. 한 주의 각오. 왔다 갔다 피곤한데 각오를 계속 확인하는 거죠. 자, 근데 온라인 동영상은 솔직히 왔다 갔다의 시간 다 들어요, 강의를. 맞죠? 그래서 본인이 EBS를 본 시대라든지 동영상을 잘 보시는 분들은 그냥 온라인 동영상도 괜찮으세요. 자, 근데 학원실 강 문제가 체력 부족이에요, 체력 부족. 왔다 갔다 힘들어. 근데 온라인은요, 피곤하지 않고 조금 졸릴 뿐이죠. 그 다음에 학원실 강은 비용이 많이 소모하죠. 요즘 학원비는 비용도 아니에요. 뭐 지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가 제일 많이 들어요? 왔다 갔다 경비가 제일 많이 들죠. 여기는 대부분 상당히 온라인 동영상은 경제적이죠. 그래서 장단점이 명확히 있으니까요. 본인이 이걸 가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가실 분은 본인 스스로 진도를 조정해야 되고 웹 의존을 하면서 서핑 부지런히 해서 자료 찾아야 되지만 시간 단축할 수 있고 피곤하지 않고 경제적이다. 이 장단점을 하시고 꼭 선택을 하시고요. 자, 온라인 동영상 활용해요.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상담 전화 받으면 황당한 것들이 많아요. 자기가 알고 생각했던 내용이 아니래. 너무 어렵대. 우와. 여러분, 어려워요. 뭐, 제가 이런 말을 해서 기사의 100배라고 했어요. 그럼 기사 100배 보면 100번 시험 보면 합격하죠. 얘는요, 100번 봐도 합격 못 해요. 어려워요, 어려워. 많이 어려워요. 인정하셔야 돼요. 연봉 뭐 그렇게 대단한 연봉을 뭐 쉽게 다주면 안 되겠죠. 어려운데요. 많이 어려워요. 인정하셔야 되고요. 동영상 보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냥 멍하니
절대 빽하지 마세요. 그냥 멍하니 처음부터 쭉 한번 들으시다 보면은 졸릴 때 있고 멍하다가 지나갈 때 한 바퀴를 돌리세요. 강제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면서, 앞에 설명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고요. 절대 디테일 반복은 금지예요. 어떤 분 연락 왔어요. 소방법이 왜 적용을 안 했냐라고. 소방법인데요. 여러분, 소방법은요,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건축법 기구 제일 중요하죠. 건축법 기구 봤더니 작년에 총 13번인가 바뀌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령, 규칙, 건피방까지 하면은 총 21번 바뀌었더라고요. 1년에. 근데 기술사책은 어떻게 해요?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빨라야 3년이에요. 개정판이. 법을 못 쫓아가요. 기술사는 법에 민감한 게 아니라요. 법보다는 뭘 보셔야 되냐면 그 법이 바뀐 배경. 더 중요한 비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법이 바뀐 배경이 되는 그 건물의 화재. 이해 가세요? 어떤 건물이 화재가 났더니 법이 많이 바뀌고 그 법 때문에 어떤 규정이 또 생길까 말까 논의가 되면 그 화재는 꼭 하셔야 돼요. 어떤 화재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위주로 반복하면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이면은 1, 2, 세 번째 반복할 때는 다 들으면 안 되고 이때부터는 골라서 반복하셔서 암기해서 정리해서 암기하든지 아니면 책을 요약해서 암기하든지 어떻게든요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여러분 목표예요.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써지네? 안 써지네. 이렇게 정리하니까 안 써지네. 이걸 꼭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얇고 넓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 기술사 정말 원래 선배님들부터 한 얘기인데요. 얇고 넓게.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시다가 동영상을 듣다가 혼자 공부하신 분들이 뭐냐면은 앞에 서서 막 디비접하면서 엄청나게 심도를 높여요. 깊게 들어가다가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자, 깊게 들어가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봤더니 시험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즉 진도를 못 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도라는 게 중요성이 뭐냐면은 하고 들어가다가 올라오고 들어가다가 올라오고 올라다가. 자, 이번 주는 오전에 가스계를 강의하고 왔어요. 또 이런 얘기 들어요. 자, 가스계 2주, 2번에 강의하는데 가스계는 여러분들이 6개월 공부하시면 딱 한 주 공부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한 주. 자, 1년을 공부하시면 2주 공부할 게 주어집니다. 자, 4년 공부하면 4주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야? 앞에 거 다 까먹잖아. 그러니까 뭐가 남아야 되냐면요. 끝내는요. 쓸 수 있는 것들이 남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 머슬 메모리 하자. 쓰고 암기하고 안 나오고 또 정리하고 쓰고 암기하고 안 나오고 이걸 계속 로테이션 해주셔야만이 본인이 체화가 돼요. 1%는 빼라고 했잖아요. 그 인간들은 그냥 보면 다 써. 자, 그 다음에 3번 들어도 모르는 것은 버리세요. 여러분, 기술사 책 이만한데요. 여기 있는 책 아무 책이나 잡고 한 80% 쓸 수 있으면 다 합격이에요. 근데 우리 그 80%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현실이잖아. 근데 만약에 대학교 4학년 아이들한테 이거 4학년 애들이래. 자, 대학교 4학년에 이 책 2권 줘보세요. 너 이거 80% 외우면 연봉 이만큼 줄게. 여러분, 6개월이면 끝나요. 우리는요, 6년을 줘도 못 끝나. 현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험 전 마인드 컨트롤 한번 볼게요. 이게 마지막인가요? 시험 전 마인드 컨트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은 시험을 보기를 싫어해요. 저는 그냥 강제적으로 시켜요. 막, 봐라. 두 문제. 그럼 이분들이 뭐 2문제만 하나? 좀 되면 좀 더 하는 걸 알고 있지? 근데 뭐예요? 제가 수를 이만큼 남겨드리고 이 정도인데 조금 더의 성취감 있고 좀 더 성취감, 이게 제가 좀 끌어가는 강의 스킬인데요. 모든 사람은 시험장에 가기 싫어해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면 어떤 게 두렵냐면은 자기가 공부한 것들이 막 밝혀지잖아요. 맨 끝나고 하는 얘기 뭐야? 야, 머릿속에 맨 돌고 안 나와. 맨 돌고 맨. 지금 이분 뭐가 안 돼요? 입력은 시켰는데 출력이 안 되죠. 일단 머리에 프로세스가 입력하면 쓸 수 있게 출력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잖아. 이건 내가 설명으로 안 돼. 직접 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험이 싫다. 이것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다른 방법 없나? 다른 걸 해야 되나? 거의 이런 분들이죠. 자, 대책은 없어요. 좀 말이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본인이 100문제를 정리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시험대가 가깝잖아요. 막 버리셔야 돼요. 여기서 더 늦잖아요. 늘리면 늘릴수록 시험장에 가서 자신이 없어서 멘붕이 와요. 시험장에 가까우면 안 되는 거 다 버리세요. 그 다음에 본인이 한 뭐 500문제 하는 뭐 선수급이고 점수는 뭐 55점대 전후다라고 했으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한 달 딱 되면 더 이상 문제 입력을 받으면 위험해요. 한 달 전까지 보충을 하는데 시험 끝나고 바로 정리할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세요. 문제가 막 들어오니까 정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시험 끝나자마자 하세요. 그럼 저랑 내기 하나 할까요? 여기서 문제가 나올 거야, 안 나올까요? 거의 안 나와요.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 6문제 중에 4문제만 쓰면 되는 거잖아. 왜냐면 이걸 집어넣어버리면요, 이게 희석돼요. 여러분, 문제 500문제가 되면요, 한 번 보는데 한 달 걸렸다. 한 달 걸려서 다 봤어요. 근데 다시 앞으로 돌아와요. 앞에 첫 문제가 뭐라고 해요? 딱 말을 걸어요. 아저씨 누구신데요? 전혀 모른 채예요. 이러면서 멘붕이 또 오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어떤 교수님이 30문제라는 건 뭐냐, 첫 시험에 30문제는 뭐냐면 어떤 시험 문제 관계없이 막 쓰고 와라. 눈을 꼭 뭉친 거다. 세게.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해서 조금 더 크게 50문제, 조금 더 해서 100문제. 그 다음 100문제도 넣으려고 하면 무서워. 못 넣어. 그게 정상이에요. 못 넣어요. 자, 300문제. 그 다음 500문제. 한 300문제 선만 나오시면 이제 그때 응용 문제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숲을 봐야. 라고. 여러분, 안 보여. 처음에 공부하신 분은 숲이 안 보여요. 야, 숲을 보고는 싶어요. 근데 안 보여요. 야, 생각하는 능력을 조금 길러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요. 이 산에 있는 나무가 이것만 붙잡으세요. 그냥. 아, 이 나무는 잣나무, 이 나무는 소나무, 이 나무는 무슨 나무, 이 나무는 무슨 나무. 보다 300그루 딱 보니까 나왔으니까 이 뭐가 보여요? 아, 이 산은 잣나무, 소나무가 섞여 있는 잡동산이 산이구나. 이 숲이 보이는 거예요. 다 숲을 보고 싶어. 숲 안 돼요. 숲 안 보여요. 때가 되면 300문제선 같아요. 300문제선이면 어떻게 되면 이제 막 믹스가 돼요. 문제가 믹스. 여기 갔다 여기 쓰고 여기다 쓰고. 저는 막 자제시켜요. 너무 많이 갔다. 조금만 좀 줄여라.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시험 문제 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자, 금주 선물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요. 이 문제는 나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요. 나를 붙여주기 위한 선물이에요. 발상엔 전환이에요. 아, 오늘 선물은 뭐지?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 선물 받으세요. 라고 해요. 즉,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감사하다 보면은 어떻게 부정이 좀 긍정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장 가기 전 마인드 컨트롤 한번 생각해 봤고요. 뒤에 또 있나요? 여기까지죠. 그래서 제가 좀 요약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짧은 시간인데, 뭐 시험 좀 마인드 컨트롤부터 뭐 시험 근에 짧게 했죠. 그 다음에 이번 뒷시간은 뭐 하냐면요, 여러분. 그 Q&A 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몇 초시죠? 10초 쉬었다가 Q&A 하는데 궁금한 것들 댓글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가감 없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초 쉬겠습니다.